오늘장 플러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SK증권 남인식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유틸리티 업종, 전력기기 오늘 다양한 또 핫한 그리고 반대로 핫하지 못해서 왜 부각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유틸리티 전체적으로 업종 봤을 때는 약간 시장에서 많이 좀 소외된 감이 있어요. 그죠. 유틸리티 하면 이제 전통 유틸리티 회사인 한국전력, 가스공사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주가 흐름 보면 굉장히 답답하죠. 계속 내려가기만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반대로 보면은 이제 신재생,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쪽이 유틸리티, 신재생 에너지, 전력기기 이렇게 있는데 좀 핫한 쪽이 이제 전력기기 쪽입니다. 미국이랑 사우디 최근에 변압기가 엄청 잘 팔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통 유틸리티 쪽은 좀 재미는 없는데 전력기기 쪽은 그래도 좀 볼만하다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미없는 쪽부터 살짝 얘기하고 재미있는 네.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통상적으로 좀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고 하면은 워낙에 이제 전기 사용량이 더 늘어나고 하니까 한국전력 얘기 나오고 하는데 최근에 그 전기요금 인상 관련해서도 그 산업용 대용량 전기 쪽만 인상이 돼서 실제로 약간 시장은 또 실망한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었는데 마치 가정용 올렸어도 우리는 실망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아워당 10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 판매 요금 ASP로 치면은 킬로와트아워당 5원이 올라가는 건데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전분기 대비해서 한 5% 정도 오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뭐 주가를 크게 올릴 만한 요인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유틸리티 업종들이 겨울 되면 조금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당에 대한 기대감. 이제 안정적인 사업을 하니까 원래는 이제 배당을 잘 주는 회사거든요. 네. 근데 한국전력 지금 2년, 3년 동안 영업적자 기록하면서 그렇죠. 사실 배당 줄 수가 없고요. 가스공사 역시도 미수금이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배당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럼 한전 앞으로는 어떨까요?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당분간이 아니고 사실 워낙에 오래돼가지고 앞으로 좀 기대할 만한 모멘텀은 좀 찾기 어려울까요? 그렇죠. 작년에도 안 좋았고 올해도 안 좋고 이렇게 가면은 내년에도 사실 기대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같은 경우에는 국민 생활이랑 바로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요금을 캡을 씌워놓거든요. 그러니까 올릴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영업이익을 올리려면은 결국에는 국제 원자재 가격, 뭐 석유나 석탄이나 천연가스 가격이 빠져야 되는데 최근에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 그 가능성도 좀 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 좋은 얘기 했으니까 이제 좋은 쪽으로 한번 후딱 넘어가 볼까요? 네. 전력계계 쪽은 워낙에 계속 좋은 것 같고요. 대표적인 기업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 아니 뭘 얼마나 잘하고 있길래 이렇게 주가가 좀 변동성 있는 시장에서도 승승장구일까요? 그래서 두 개 기업이 있습니다. 전력기기, 중대형 전력기기라고 하면은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이렇게 있는데 판매하는 제품이 변전소에 들어가는 변압기를 판매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게 뭐 하이테크 비즈니스도 아니고 왜 갑자기 잘 팔리냐 이렇게 여쭤보실 수가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 덕분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덕분이요? 네, 특히 미국의 이 전력기기 사이클이 도래를 했는데 신재생 에너지의 특징은 도시랑 발전소랑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연결을 하려면은 중간에 변전소를 다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다 변압기가 들어가겠죠. 근데 미국에서 그동안 변압기 공장들이 다 셧다운이 되고 폐쇄를 했다 보니까 구할 수가 없게 됐어요. 멕시코까지 구하고 캐나다에서 구하다가 결국엔 한국 손까지 뻗치게 됐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사이클이 돌아가지고 지금 사이클이 2년 차에 돌아섰습니다. 그러면요, 앞서서 그 우리나라까지 손이 뻗쳐든 이유가 셧다운을 했고 그 가까운 나라에서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다시 그 가까운 나라에서 구할 수 있게 되면 우리나라에 대한 수요는 좀 줄어들게 되는 그 영향은 없는 거예요? 줄어들 수도 있기는 한데 전체 수요와 공급을 비교를 하면은 수요 자체가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지금 변압기 쇼티지가 리드 타임이 한 2년에서 3년 정도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유틸리티 회사에서 변압기 주세요라고 하면은 이제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중전기기 업체들은 고객님 2년에서 3년 기다려야 되는데 괜찮습니까? 지금 이 정도 상황까지 왔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이런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전력망 교체 때문에 변압기가 지금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럼요, 연구원님. 네. 지금 내년에 만약에 트럼프가 대선을 승리를 하게 되면 또 이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의 뭔가 투자도 줄어들 거고 다시금 전통 에너지 쪽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갑자기 또 약간 기류가 달라지면은 변압기 쪽도 조금 달라질 수 있는지 아니면 기계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건지. 일단은 사실은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좋은 뉴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속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설치를 하면서 네. 변압기 수요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사이클이 끝날 거냐라고 하기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에서 발전소가 송배전망 연결 대기하는 게 지금 3년 정도 대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발전소를 건설을 하고 싶은데 송전망 연결이 어려워가지고 지금 발전소를 건설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현안만으로도 해결을 하기 위해서라도 변압기를 계속 이제 미국에서 수입을 해야 됩니다. 궁금한 게 또 하나 있는 게 우리나라 그 기술력이나 뭔가 네. 이게 뭔가 해자가 있는 그런 산업군인지 네. 누군가 만들면 쉽게 뭐 만들 수 있고 이 시장을 띄워줄 수 있는 그런 건 아닌가요? 뭐 이게 뭐 AI 반도체 이런 업은 아니어가지고 그 기술적인 아니지만. 해자가 있는 건 네. 아니지만 포스코에서 양질의 전기 강판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압기의 성능을 좌지우지하는 게 전기 강판이거든요. 2차 전지에서 양극재 역할을 하는 게 네. 변압기에서는 전기 강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미국에서 수출을 하려면은 그 전기 강판 일정 등급을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등급을 인정받는 게 포스코라던가 독일의 몇몇 제철소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업체들 입장에서 강점은 포스코로부터 원자재를 굉장히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다. 이 정도 강점이 있죠. 네, HD, 현대일렉트릭, 뭐 효성중공업 등등 사실 향후에 그러면 지금도 뭐 주가가 워낙에 잘 달리고 있고 실적도 당연히 잘 나오겠지만 네.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향후 2, 3년 정도는 실적 걱정은 없겠네요. 네, 지금 쌓여있는 수주 잔고 자체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것들이 계속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되면서 영업이익 자체가 계속 올라갈 거예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분야로 사실 올 한 해 내내 관심을 가졌지만 앞으로도 또 중장기적으로 관심 가져볼 만한 섹터가 될 것 같습니다. 풍력 쪽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올해 초만 해도 상반기만 해도 바람 쫙 불더니 그 바람이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지금 어떤 상황인 거죠? 그렇죠. 연초만 하더라도 IRA 때문에 보조금을 받으면 풍력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근데 실제로 실적이 좋아지긴 했는데 주가를 보면은 완전히 꺾였죠. 그렇죠. 그 배경이 기업 자체의 실적보다는 해외 상황을 봐야 돼요. 지금 해외에 육상 풍력뿐만이 아니라 해상 풍력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대별로 정리를 하면은 올해 6월에 지멘스 가메사라고 이제 터빈을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육상 풍력 터빈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일정 기간 이후까지 제품을 보증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고장률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제품 리콜을 하면서 대규모 충당금을 인식하고 주가가 쭉 빠졌거든요. 지멘스 에너지가. 그리고 8월에는 오스테드 풍력발전 단지를 개발하는 덴마크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도 갑자기 주가가 20%가 빠졌어요. 왜 빠졌는지 보니까 미국에서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5개를 이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충당금을 설정을 해야겠다. 적자를 볼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터지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결국에 금리 인상되고 보조금 제대로 못 받을 것 같고 미국 정부한테 그리고 공급망 변목 현상 때문에 더 이상 미국에서 해상풍력 사업 못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 영향으로 사실 우리나라 뭐 CS 윈드라던가 풍력 기업들 주가도 다 빠지게 됐죠.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좀 될 걸로 가늠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아직까지 뭔가 해결된 게 없죠. 해결된 게 사실은 없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공급망 변목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왜 그러냐, 뭐가 부족해서냐라고 하면은 해상풍력 설치 선박이 부족해서입니다. 배가 부족하다. 네. 그 배 누가 만들죠? 이제 조선소에서 만드는데 그쵸, 조선소에서 만들죠. 한 번 더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럼 배가 왜 부족하냐라면은 미국의 존슨 액트라는 존슨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법 때문입니다. 뭐가 제한이 있군요. 네, 그 법이 뭐냐면은 미국 연안에서 이제 항해를 하거나 설치를 하려면은 미국에다가 국적을 등록을 하고 미국인이 운영을 하는 그 선박만 운항을 할 수 있다라는 법이 있어요. 근데 이 법을 충족을 하는
해상풍력 설치 선박을 구하기 어려운 거죠. 근데 이런 선박 건조하는 게 뭐 못해도 2년, 3년이 걸리는데 네. 지금 당장 사실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수출 비중이 높은 네. 풍력 기업들은 조금 피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풍력은 사실 우리나라 네. 내부적으로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태양광은 워낙에 이제 많이 자리를 잡았고 네. 올해 초에 나온 정부의 정책을 보면 앞으로 풍력을 더 키우겠다 하면서 향후 뭐 5년, 10년간의 이 청사진을 쫙 그리면서 기대감을 쫙 끌어올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이제 뭔가 대외적인 여건상 이게 좋지 않다면 정부의 정책을 바라보면서 풍력주를 바라봤던 분들은 대외적인 환경이 좋지 않으므로 이 관련한 투자에 있어서 좀 보수적인 관점을 취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시장을 나눠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프로젝트가 이제 철회가 되고 있는데 국내에서 해상 풍력은 그래도 조금씩 진전이 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SK D&D입니다. 네. SK D&D에서 해상풍력 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신한우이라는 해상풍력 단지의 환경 영향 평가가 끝났어요. 이게 큰 고비 중에 하나인데 이게 끝나면 1년 뒤에는 웬만해서는 착공이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랑 국내랑은 약간 분위기가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국내에서는 이제 선박이 그래도 부족하지는 않거든요. 설치 선박이. 네. 그럼 국내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국내 관련한 좀 커버리지가 큰 기업은 네. 견조하겠지만 해외 쪽 비중이 큰 기업은 조금 당분간 지켜봐야 한다라는 네. 말씀이시군요. 종목으로 말씀드리면 SK D&D, LS 마린 솔루션이 약간 국내 해상풍력 프로젝트 노출도가 높고 네.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해외 쪽 비중이 좀 높습니다. 네. 여러분들 종목별로 좀 희비가 엇갈릴 상황에 있어서 옥석가리기를 잘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유틸리티 관련한 종목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혹은 뭐 네. 다른 섹터 중에서 이제 가장 좋게 얘기하신 게 전력기기 쪽이신 것 같은데 네. 전력기기 쪽에서 그럼 탑픽을 꼽는 게 좋겠네요. 네, 저 전력기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요. 아, 좋아하세요? 네, 탑픽은 네. HD 현대일렉트릭 이제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높은 가격이긴 한데. 네, 지금 뭐 목표 주가가 9만 원 거의 뭐 도달하기는 했는데요. 네. 제가 현대일렉트릭을 가장 좋아하는 게 가장 퓨어한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퓨어하다? 네, 전력기기 사업만 하고 있어요. 효성중공업은 건설 사업을 또 한 절반 정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미 미국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미국의 공장을 건설을 했다 보니까 지금 미국 수요에 다 대응을 잘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에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HD 현대일렉트릭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HD 현대일렉트릭 최근에 주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지만 향후에도 또 기대가 될 부분들이 많은 종목으로 함께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다양한 섹터 이야기를 나눴는데 결국에는 전력기기 쪽에 있어서 앞으로도 좋았지만 향후에도 기대할 부분들이 많다라고 하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SK증권 남인식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